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태풍 영향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일단 먼저 이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을 때 꽤나 괜찮은 기업이었죠.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평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 1813대 1.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공모가 밴드 상단이 6,800원인데 대부분의 기관이 8,000원 이상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모가는 8,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상단을 조금 많이 올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데이터가 그만큼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자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을 하고 대신 증권에서 진행, 청약 금액은 20주 기준 8만원, 기관 수익은 1800대 1, 그리고 의무 가격은 조금은 아쉽지만 6.9%, 그리고 우리가 청약을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시총이 1186억인데 공모 유통 물량 예정치가 26%밖에 안 돼서 상장 당일날 300억 내외의 물량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이 적을수록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정도면 꽤나 괜찮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요즘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확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소 커피값 정도는 얻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무디스, 미국 은행 무더기 강등. 무디스에서 이번에 미국 지역은행 10곳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는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서 난리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무디스가 미국 은행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고금리 환경으로 예금이 고갈되고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당연하게도 수익성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은 은행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6개의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최근 들어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은행주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이게 또 연속성이 있을지, 지난번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었을 때도 하루 빠지고 말았죠. 이번에도 그럴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브라질 ETF가 대세. 사실 브라질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긴 하지만 요즘 브라질 ETF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최근 3개월간 미국에 상장된 브라질 ETF가 무려 26%나 급등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브라질이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인플레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바닥이 없는 신콜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브라질 정부가 생각보다는 유연한 정책 전환을 보여줬고 그리고 S&P와 피치가 여기는 오히려 브라질의 신용 등급을 상향시키며 주가가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이제 처음에는 좀 빠지나 싶더니 2013년 차트입니다. 조금 빠지나 싶더니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추가적으로도 좋을지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티커는 UBR, BRF, EWGS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수출이 급감하는 중 중국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이겠죠.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여주며 실망스러운 모습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7월 수출이 전년비 14.5%나 줄어들었다고 하며 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그리고 중국 주식에 대한 회의론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저 기릿은 물론 인디언식 기우제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브라질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우리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막 코스피 2200, 2300 이런 와중에 그때 진짜 어둡고 주식을 접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하지만 결국 정신 차려 보니까 대부분은 회복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신고가를 내고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아마도 중국도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지금 당장 중국으로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중국이 빠르게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그때는 어떤 게 움직일까? 이 정도는 고민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심 종목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은 화학이요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하나 보자면은, 그런데 일단은 나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의 리포트가 대거 나왔는데 대부분 목표가를 다운시킨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낮은 목표가는 키움증권의 13만 9천 원으로 지금 오늘 6%나 하락했는데 지금보다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투자하지 마라 라고 외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증권사들이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쇼크죠, 쇼크. 그리고 역시 화학은 또 중국 경기에 달려 있는데 중국 경기 부진으로 하반기 역시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중국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화학주도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 화학이 움직이려면 중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움직일 때는 또 확실하게 움직였던 거, 혹시 코로나 때 기억나시나요? 화학주 막 10배 가고 그랬던 거, 그런 흐름이 또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볼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놓치지 않고 가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마주에 지쳤어요 땡벌땡벌. 2주 전은 2차전지,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주 초까지는 초전도체가 날린 이 와중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기리분들도 너무나도 큰 변동성 때문에 겁나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내 기업은 잘 가면 괜찮은데 저 녀석들이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내 주식이 빠지니까 진짜 지칠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지금 지수도 뭐 꽤나 높은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안정적인 주식인 배당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또 곧 겨울 아니겠습니까? 배당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리고 배당주는 여름에 사라 이런 말까지 있으니까 배당주로 몰리는 경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대표적인 배당주죠. 증권주, 통신주, 은행주, 이 친구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참고로 이 친구들은 적게는 5%, 많게는 8에서 9%의 배당을 주는 걸로 유명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들 이제 혹시나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지금부터 10월에서 11월 이때까지가 피크라고 볼 수 있겠죠. 막상 12월에 가면 물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배당주를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연말에는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는 증권주만큼은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배당주를 투자한다고 해서 한쪽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에 나눠 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 곧 터진다. AI 시대가 나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던 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이제 곧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최근 100년 동안 70개 정도의 버블이 있었는데 이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3년간 자산 가치가 154%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벌써 200%가 넘게 폭등했으니까 이거는 버블이다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버블이 맞긴 한데 AI 지수,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평균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46%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다른 AI는 괜찮다, 다만 엔비디아는 버블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뭐 1000%는 그냥 오른 테슬라,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 이건 뭐 당연히 버블 아니야, 그러면 지금쯤 이미 터졌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여전히 둘 다 잘 버티고 있는 걸 봤을 때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이거를 버블이다 라고 말하기 많이 어렵겠죠. 지금은 세상이 바뀌는 와중이기도 하고,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싸진 않고 비싼 기준에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칩에는 HBM3E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강력하고 데이터 센터, AI 등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칩은 내년 2분기경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젠스낭 CEO는 이 칩을 이용하면 원하는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을 미친듯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며
추론 시 비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자신을 했다고 합니다. AI 시대에 맞춰서 모두가 이렇게 착착착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다는 소식. 삼성전자가 올 10월 5일에 열리는 테크데이에서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 신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설레발인가 봤더니 촉각, 후각, 시각 등 오감의 기능을 갖춘 인간형 반도체 개발 현황과 상용화 계획을 밝힌다고 합니다. 저학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촉각, 이거는 진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고 후각도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가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야,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0월 5일에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인간형 반도체를 활용한 의료용 로봇을 소개하고 LLM 기술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까지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그리고 혹시나 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러한 이벤트가 삼성전자를 더 위로 올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 섞어라. 자,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경쟁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전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러한 평가를 많이 내렸었죠. 우리가 몇십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는 벌써 아니라고 하네요. 자, HBM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작년 SK하이닉스는 50%, 삼성전자는 40%였는데 그런데 올해 추정치를 보면은 두 기업 모두 다 46에서 4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전의 추격이 매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3등 기업인 마이크론은 뭐 하나 봤더니 작년에는 10%인데 올해는 4에서 6%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1, 2등 다툼을 하러 뛰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흑자 쿠팡. 쿠팡이 2분기에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하며 4개 분기 연속 흑자와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업이네요. 2분기 영업이익은 1,940억으로 전분기 대비 42%가 늘었으며 이러한 실적은 활성 고객 증가가 주요했는데 2분기에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활성 고객이 무려 1,97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별로는 로켓 배송 등 핵심 사업 프로덕트 커머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로켓 그로스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하네요. 쿠팡 또 많이 떨어지던 때가 있었죠.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살 아파트, 민간 아파트에도 있을 때 LH에서 발견된 순살 아파트가 정말 많았죠. 이 와중에 LH 순살 아파트를 설계, 시공, 감리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있는 99곳 민간 아파트 가운데 27곳을 지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과거를 봤을 때 야, 과연 민간이라고 다를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무량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이 포비아가 생겨나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은 곳에서는 무량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량판은 안전하고 순살이 문제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또 큰 문제는 집값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드론 부대가 코앞입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북한의 드론 비행,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국방력을 위해서 드론 부대가 드디어 다음 달에 창설한다고 하네요. 자, 드론의 중요성을 러우 전쟁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드론도 수출 규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다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상공이 북한 드론에게 뚫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드론 관련주에게도 호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반값 전기차 시대가 완전 개막.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에 뛰어드는 모습이 불과 몇 개월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빠르게 3천만 원대의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뛰어드는가? 시트로엔과 피아트, 테슬라, GM, 현기차 등이 뛰어들고 있고 현대차는 내년 그리고 기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아 같은 경우는 레이 전기차 모델을 꺼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2천만 원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도 모델 3 페이스리프트를 3,600만 원에 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물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경차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출력 아니겠습니까? 뭔가 밟아도 나가지 않는 그런 게 가장 단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전기차, 경차는 확실히 출력 자체도 좋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생각보다는 크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일본 항상 따라가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따라온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일본의 흐름을 꽤나 열심히 보는 편인데요.
마침 또 이러한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공무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오나 봤더니 내년부터 공무원 급여를 큰 폭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며 게다가 주 4일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주 4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 4일제를 하더라도 다른 날 근무 시간을 늘려서 총 근무 시간은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본이 갑자기 왜 이러나 봤더니 일본 또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막상 되어도 3년 안에 실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게다가 매년 응시생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마침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면은 지금이 오히려 공무원 저점 매수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네이버만 잘 나가는 이유. 최근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상승은 하고 있지만 네이버의 상승폭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24일에 하이퍼글로벌 X 공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실적도 전년비 10% 이상 성장하며 네이버의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네이버가 좋다, 네이버를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생각도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을 대입한다면 카카오도 늦게 출발할 뿐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AI를 언제 꺼내나 봤더니 10월 이후 사실상 코앞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카카오도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기리쌤 만약에 기대분들이 네이버를 사신다면 카카오도 같이 반반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력은 어떨까? 요즘 초전도체 때문에 논문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하면서 여기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논문 경쟁력은 어떨까요? 자, 놀랍게도 2019년에서 2021년 한국은 상위 1% 주목 논문을 연평균 331건을 써냈다고 하며 전체 점유율로 따지면 1.8%로 상당히 낮지만 순위로는 전 세계 11위로 꽤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나라 일본이랑 중국, 우리는 일단 여기랑 비교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가 봤더니 일본은 12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칸 낮고 그 반면 중국은 양과 질에서 모두 미국까지 따돌리면서 2년 연속 전 세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따돌려서 매우 좋긴 한데 야, 진짜 중국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사이즈가 대단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상위 1% 주목 논문의 점유율도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만약 관심이 폭발. 노보 노디스크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낮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박이죠. 자, 내부적으로 실험한 내용을 보면 과체중, 심혈관 질환이 있는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5년간 임상을 진행했고 위고비를 투약한 사람은 투약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2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긍정적인 것은 만약 심혈관 질환 효능이 인정되면 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 회사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자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비만약과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